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윤숙입니다. 오늘은 주일 삼촌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한 권의 좋은 책과 함께 오늘도 마음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책은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밝혀줍니다.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의 글, 한 잔의 친절에 사랑을 부어 잘 섞고 하늘의 신에 대한 믿음과 많은 인내를 첨가하고 기쁨과 감사와 격려를 넉넉하게 뿌립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포식할 천사의 양식이 됩니다. 주일 삼촌은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의 단편으로 가난한 한 가족이 품었던 희망과 인간의 속물적인 모습을 나타낸 액자 형식의 전개입니다. 흰 수염의 가난한 노인이 우리에게 구걸을 했다. 내 친구 조세프 다브랑시는 그에게 5프랑을 주었다. 내가 깜짝 놀라자 그는 저 불쌍한 사람을 보니 옛 일이 생각나는군. 자네에게 이야기해 주겠네. 줄곧 나를 따라다니는 기억일세. 나의 가족은 프랑스 르아브르에서 가난하게 살았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궁핍한 생활에 어머니는 불만이 많았지. 누이가 둘 있었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늘 비난과 거슬리는 말을 해서 나는 무척 가슴이 아팠어. 그럴 때마다 가엾은 아버지는 잊지도 않은 땀을 닦는 것처럼 손바닥을 펴 이마를 문지르며 아무 대꾸도 못했지. 집안의 골칫거리인 아버지의 동생 쥐는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 미국 가서 돈을 번다며 떠났어. 어느 날 미국에 간 쥐 삼촌에게서 편지가 왔어. 사업에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언젠가 곧 더 큰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지. 그 뒤로는 가족은 쥐리 부자가 되어 돌아와 자신들의 가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기대에 차서 살아갔어. 아버지는 항구에 들어오는 배를 볼 때마다 혹시 쥐리 저 배를 타고 오는 건 아닐까? 라고 말하곤 하며 쥐를 애타게 기다렸다네. 세월이 흘러 큰 누이가 결혼하게 되고 가족은 축하 여행을 저지섬으로 가는 배를 탔어. 배 안에서 아버지는 초라한 차림으로 굴을 까서 파는 늙은 선원을 만나게 되었다네. 왠지 낯익어 보이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쥐 삼촌이었지. 아버지가 선전에 확인한 결과 쥐는 한때 돈은 벌었지만 탕진하여 다시 파산해 가난한 노동자가 되어 있었던 거야. 우리 가족은 충격을 받았지. 그토록 희망 속에서 기다리던 삼촌을 만났지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굴장수라는 사실에 부모님은 새 사위에게 이런 친척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그와 만나지 않고 피했지. 결국 삼촌은 가족과 재회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나도 그 후론 쥐 삼촌을 만날 수 없었다네. 이 작품에서 모파상은 가난 자체보다도 돈에 대한 기대가 가족 사랑보다 앞서는 인간의 속물성을 보여줍니다. 가족은 쥐리 부자가 되었을 때를 생각하며 그를 희망으로 여겼지만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외면합니다. 작품은 인간의 위선과 허영, 냉혹한 현실을 씁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양심과
체면을 비판하면서도 실패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연민을 보여줍니다. 본문 중 명대사는 이 편지는 온 가족의 복음서가 되었다네. 성경의 디모데전서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보험회사 컨설턴트가 대기업의 회장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지만 비서실에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직접 회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저는 매 순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네요. 다음날 회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와서 최고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은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강TV였습니다.